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지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들을 건데요. 단풍들은 작은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화선지에다 안 하고 이미 만들어진 족자에다가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위는 거칠기 때문에 붓도 물기를 쪽 빼서 아주 갈필로 바위 표현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조금씩 살려서 해주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하나의 골짜기가 형성이 이제 되겠지요. 포가 있는 곳은 항상 어디든지 골짜기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물줄기가 좀 낙차의 폭이 좀 길면은 큰 폭포가 되고 안 그러면 작은 폭포가 되는데 너무 크진 않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이제 낙차가 있는 그런 폭포였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형성이 됩니다. 돼서 우선 이 계곡을 물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이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이 위가 다 조금 깊은 이제 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바위를 제가 먼저 한번 구도를 잡기 위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위치를 한번 잡아서 자, 아래쪽에 바위가 앞쪽은 먹색이 좀 옅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솟아오르는 바위는 조금 먹색을 중간 먹색이나 단목으로 처리를 해주고 아래쪽은 풀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나무 잎사귀가 이제 단풍이 들어서 늘어질 텐데요. 사이사이에 보이는 바위를 잠깐 거칠게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잎새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한참 그리다 보면은 말하는 거를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혼자서 또 그림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도 작아져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그리다 보면은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말을 안 해야 되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설명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직 유튜브 상당한 초보자라 아직도 하도 많이 어설퍼서 하고 나서 보면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나중엔 좀 달변이 돼 있겠지요. 근데 아직은 제가 많이 미숙합니다. 일단 그림에 집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위 위에서 이 나뭇가지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잎새가 많아서 나뭇가지는 잘 보이지를 않겠습니다. 단풍 들은 나무들이 이 온 산을 물들이게 되려면 일단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먼저 해놓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 나무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질서라든지 그거는 지금 잡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파리를 붙이기 위해서 많은 나무 가지가 일단은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가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겨울산은 잎이 다 떨어지면은 그 산의 골격이 보이지만 이파리가 한참 많을 때는요 보이지 않고 이제 나무 잎만 무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단풍이 우거진 그런 산을 그릴 거라 사이사이에 보이는 이제 나무 가지들, 잡목들 조금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다 보니까 자, 나뭇가지가 있어도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바위를 지금 표현을 잠깐 보이는 바위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냥 거친 바위의 면만 정말로 살짝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그 이파리들이 바위를 아직은 이제 감싸고 덮고 있겠죠. 자, 겨울이 되면은 이제 잎도 다 거의 떨어지면은 이제 바위도 드러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여기에 있는 보이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 걔네들을 우선 해주겠습니다. 되게 끝에 나와 있는 이런 바위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그림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요. 뭔가 나뭇가지가 하나쯤은 내려와서 강물에 비춰주면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은 앞에 있는 소재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고 또 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각 안에 있지 않는 소재이지만 내가 그거를 꼭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차입해서 데리고 와서 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고요. 이런 거 그릴 때 조금 그 아름다운 것도 생각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나무가 거기 없던데 하지만 없고 있고를 떠나서 그림 속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뭔가 이쪽에서 연결되는 산이 봉우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의 형태만 살짝 뭔가 덩어리가 바위가 있겠구나 하는 형태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단풍진 잎을 색을 칠하기 전에 우선 바위의 채색부터 얼른 좀 해보겠습니다. 약하게 대자색에 먹을 살짝 섞습니다. 대자색에요 먹을 살짝 섞어서 너무 환하지 않게 대자색이 갈색이지만 조금 자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너무 붉은색이 나니까 먹하고 살짝 섞어서 그 바위의 골진 부분만을 한번 채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짝만 바위의 윗부분을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위가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있지 않고 이 끝이 보이는 부분하고 덜 보이는 부분은 붓으로 풀어서 바위의 흐름을 같이 좀 먹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연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부분만 똑 떨어지는 것보다도 지금 한번 그 종이에 풀이 묻은 족자이기 때문에 발목 상태가 그렇게 그 화선지처럼 깨끗하고 곱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용하기는 괜찮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발목을 좋은 걸 보려면은 화선지에다 하고 이거는 한번 지금 배접이 된 종이라 그 발목 상태는 크게 좋진 않지만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좋은 점이 덜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선지에다가만 그리는 것도 정통을 하는 것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족자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바로 걸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그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은 그림에 지루하지가 않고 그림이 상당히 재밌어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위에 색만 살짝 입혀줍니다. 단풍진 잎을 만추의 그런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그런 풍경을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먹을 묻혀서 어두운 풍경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밝게만 하면은 그림이 격이 떨어지고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밝은 그 단풍이 있을지라도 사이사이에는 그늘이 져서 살짝살짝 어두움도 표를 해줘야 정말 눈이 부신 그런 가을이 이제 곧 도래하겠죠. 금방 옵니다. 나이 먹고 보니까 세월이 엄청 더 빨리 가더라고요. 나이 숫자만큼 그 세월이 시속 몇 킬로로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고요. 또 저보다 조금 더 위에 연배이신 분들은 더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한 살 더 먹고 그거 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제는
세월 가는 게 이제는 저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겁난다고 뭐 가는 세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을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울긋불긋합니다. 울긋불긋해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말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냥 한산한 또 겨울이 또 금방 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조금 좀 만추의 기분을 느끼시라고 눈이 환하게 단풍이 많이 들은 그런 풍경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그 나무 이파리 자체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거든요.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뭐 나무 이파리 모양이 이렇고 저렇고 다 다르지만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한국화에서도 이 색깔을 쓸 때에 단풍진 나무를 할 때에 위에 색은 이렇게 밝습니다. 그러면 한 무더기를 한 그 나머지 밑에 또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먹을 써서 이렇게 진하게 해주면은 2층하고 2층과의 또 다른 그런 명암 관계가 나타나서 짙은 부분은 들어가 보이고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가지는 이렇게 새롭게 보이고요. 그 아래는 이 먹을 섞어서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한 무더기 한 무더기가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밝게만 해주다 보면은 그림이 너무 가볍고 또 그 명암 관계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색의 변화를 조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물을 이용한 이런 이파리가 더 한결 그 눈이 좀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 먹을 이용한 거를 많이 눌러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멀리 있는 거는 모든 게 조금 옅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우거진 산이 됐는데요. 자, 이게 마른 후에는 다시 또 녹색을 섞어서 귀퉁이 끝에 이 나무들도 조금 그림은 약간 섬세하게 해줄 때는 섬세하게 해주면은 그림의 정감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을 어둡게 해주면 이 나무 잎이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가지가 시작되는 첫 지점 거기에는 또다시 약간 딱 선으로 도드라지면은 또 약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또 점으로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이파리 하나쯤은 나중에 마른 다음에는 잎을 이렇게 중간에 가지를 가려주면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붓이 한 붓 한 붓 더해짐에 따라서 그림이 느낌이 달라질 때의 뿌듯함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나뭇가지를 조금 더 해주고 그리고 이제 태점을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태점은 가장 진한 녹목으로 그 바위에 거칠거나 나와 있는 부분, 중점을 두고 싶은 그런 포인트에 이제 태점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태점 찍고 안 찍고 결과가 엄청 달리니까요. 태점을 조심스럽게 찍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추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